캐나다 동물보호소에서 발견된 신비로운 개, 이 진돗개에게 과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르만 클라우제입니다. 밴쿠버에서 태어나 자란 독일계 캐나다인으로 평생 동물을 좋아해서 은퇴 후에는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어김없이 보호소에 나가 개들을 돌보고 산책을 시켜주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보호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한 구석에 모여서 뭔가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더군요. 궁금해서 다가가 보니 며칠 전에 새로 들어온 개 한 마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그 개를 봤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다른 개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중간 크기의 몸집에 곧게 선 귀, 말려 올라간 꼬리. 그런데 무엇보다 눈빛이 특별했습니다. 그냥 영리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죠.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털색도 독특했습니다. 흰색 바탕에 연한 황갈색이 섞인 모습이었는데 햇빛에 비치면 마치 금빛처럼 빛났습니다. 다른 개들이 사람을 보면 꼬리를 흔들거나 짖는 것과 달리 이 개는 조용히 앉아서 저를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전혀 소극적이거나 위축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품이 있어 보였죠. 보호소 직원인 메리에게 물어보니 이 개의 정확한 품종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믹스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시바견 같기도 하고 전 주인이 남긴 정보도 별로 없어서 더욱 수수께끼였습니다. 다만 이름은 바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한국식 이름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바람이를 관찰해보니 더욱 신기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개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결코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특이했습니다. 마치 특정한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의 행동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개들은 사료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허겁지겁 먹는 반면 바람이는 항상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펴본 후에야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예의를 지키는 것 같았죠. 그리고 바람이에게는 묘한 기품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하나도 우아했고 앉아있는 자세도 반듯했습니다. 다른 개들이 바닥에 배를 대고 뒹굴거나 할 때도 바람이는 항상 단정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람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희망인지 그 복잡한 감정들이 한데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바람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입양 희망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도 같은 친숙한 품종을 선호했거든요. 바람이처럼 정체불명의 개에게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람이를 보고 있으니 자꾸만 마음이 쓰였습니다. 이런 훌륭한 개가 왜 이곳에 있게 되었을까? 전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바람이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바람이를 임시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넓기도 했고 무엇보다 바람이가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메리는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바람이 같은 개는 보호소보다는 가정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바람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날 차 안에서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불안해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 바람이를 풀어주니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더군요. 구석구석 냄새를 맡아보면서도 절대 함부로 건드리거나 어지럽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의 바른 손님이 처음 방문한 집을 살펴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바람이의 생활 패턴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창가에 가서 바깥을 내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호소에서 가져온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바람이의 전 주인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병수라는 한국 이름이었고 주소는 밴쿠버 동쪽 번사이드 지역이었습니다. 연락처도 적혀 있었지만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그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번사이드는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주소를 찾아가니 작은 아파트 건물이었는데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김병수라는 분은 석 달 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관리인이 알려준 바로는 김할아버지는 80대의 노인분이었고 혼자 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억력이 나빠지시더니 결국 가족들이 모시러 와서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키우던 개도 함께 보호소로 보냈다고 하더군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 바람이의 그 슬픈 눈빛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던 주인과 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말입니다. 관리인에게 김할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에 대해 물어보니 선샤인 요양원이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연락해보니 김병수 할아버지가 계시긴 하지만 치매 증상이 있어서 방문객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고 하니 가족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 김철수 씨의 연락처를 알려주더군요. 전화를 드렸더니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하니 그제서야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철수 씨와 통화해보니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로 가족들이 돌아가며 돌보려고 했지만 개까지 함께 키우기는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특히 바람이가 낯선 사람들에게는 경계심이 강해서 가족들도 어려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철수 씨의 말 중에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때문에 할아버지가 다치신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바람이는 절대 그럴 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전화로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어려웠습니다. 바람이를 키우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개는 정말 특별한 개였습니다. 단지 품종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격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개들과 달랐습니다. 마치 사람과 같은 감정과 생각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와 함께 생활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는데 바람이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스프링필드 공원은 울창한 숲과 트레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특정 방향을 향해 계속 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에 거의 짖지 않던 바람이가 그러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개나 다람쥐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는 그런 것들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개였거든요. 계속 한 방향만 바라보며 짖고 그쪽으로 가려고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마침 공원에서 일하는 레인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보니 오늘 오후부터 7살 아이가 실종되어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에밀리였고 가족들과 소풍을 왔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가 계속 짖는 방향이 바로 그 실종 아이를 찾고 있는 지역이라는 걸 알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레인저에게 바람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인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바람이의 행동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바람이를 풀어주니 망설임 없이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닌 덤불과 나무들이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저와 레인저는 바람이를 따라가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한 20분쯤 걸었을까요? 바람이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더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무언가 검은 것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검은 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곰 근처에 작은 아이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황이 아주 위험했습니다. 곰은 아이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고 아이는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레인저가 곰을 쫓으려고 하는데 그때 바람이가 제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바람이는 곰과 아이 사이로 뛰어들어가 곰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곰보다 훨씬 작은 몸집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곰과 맞섰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용맹스러웠습니다. 곰도 바람이의 기세에 놀랐는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는 계속 곰과 아이 사이에서 버티고 있었고 레인저가 그 틈에 소리를 지르며 곰을 쫓았습니다. 결국 곰은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조금 놀라긴 했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에밀리라는 그 아이는 길을 잃고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곰까지 나타나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레인저는 바람이의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개가 곰을 상대로 그렇게 용감하게 나서는 것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특히 바람이처럼 중간 크기의 개가 그런 용기를 보이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에밀리의 부모님들이 도착했을 때 바람이를 보는 눈빛이 정말 각별했습니다. 자신들의 딸을 구해준 영웅이라며 계속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람이를 보는 제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이 개에게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곰으로부터 구한 소식이 동네에 알려지면서 헤르만과 바람이에게 관심이 쏠렸습니다. 에밀리의 부모님이 지역 신문사에 이야기를 전했고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물론 대단한 뉴스는 아니었지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바람이와 저녁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 집 앞에서 멈춰 서더니 계속 그 집을 향해 짖었습니다. 그 집은 80대 할머니 도로시가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는데 그날따라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현관등도 켜져 있지 않았고 평소 저녁이면 켜져 있던 거실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가 계속 짖어서 혹시나 해서 초인종을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람이는 집 뒤쪽으로 돌아가려고 계속 끌고 갔습니다. 뒷마당으로 가보니 도로시 할머니가 정원에서 쓰러져 계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오후에 정원 일을 하다가 넘어지셨는데 그 후로 계속 누워 계셨다고 했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삐끗한 정도였지만 만약 그날 밤을 그대로 보내셨다면 정말 위험했을 것입니다.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었거든요. 할머니는 병원에서 바람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자신을 찾아준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다며 계속 감탄하셨습니다. 의사도 조금만 늦었으면 저체온증으로 큰일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또 동네에 퍼지면서 바람이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2번이나 사람을 구한 개라며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바람이를 보려고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바람이가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후각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바람이의 품종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한국의 진돗개라는 품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바람이와 정말 비슷했습니다. 특히 그 당당한 자세와 곧게 선 귀, 말려 올라간 꼬리가 똑같았습니다. 진돗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개들은 한국의 진도라는 섬에서 나온 품종으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르다고 했습니다. 또한 매우 영리하고 용감해서 집을 지키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진돗개들이 길을 잃어도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집을 찾아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주인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니 바람이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를 구한 것도 도로시 할머니를 찾은 것도 모두 진돗개의 본능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바람이의 진짜 주인인 김할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왜 이런 훌륭한 개를 키우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바람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김철수 씨에게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뵙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바람이가 2번이나 사람을 구한 이야기를 해드리니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며 놀라워하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에 한번 찾아와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샤인 요양원은 밴쿠버 남쪽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바람이와 함께 갔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람이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흥분된 모습이었고 계속 킁킁거리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요양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 김할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들어온 것도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이를 보시는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도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더니 조용히 할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바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무언가를 중얼거리셨습니다. 비록 치매 증상이 있으시지만 바람이를 보시는 할아버지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가족을 만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바람이가 얼마나 좋은 개인지 한국에서 어떻게 데려왔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말이 끊어지기도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바람이에 대한 사랑만큼은 확실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바람이는 한국 진도에서 태어난 순수한 진돗개라고 했습니다. 30년 전에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 올 때 함께 데려왔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개를 데려오는 절차가 더 복잡했는데 그래도 바람이를 포기할 수 없어서 모든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하셨습니다. 진돗개가 얼마나 특별한 개인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르고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집을 지키는 본능이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와 바람이가 함께 보낸 시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가 일어나면 바람이가 신문을 물어다 주었고 할아버지가 산책을 나가면 항상 앞서가며 길을 안내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사람과 같은 동반자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김철수 씨가 들어오셨습니다. 저와 바람이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왜 바람이를 데려왔냐며 불편해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개를 보면 더 혼란스러워하신다며 당장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할아버지는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람이를 보시고 나서 더 또렷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 씨의 반응이 이상했지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바람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바람이를 보니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더욱 슬퍼 보였습니다. 아마도 왜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김철수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바람이를 다른 곳에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이를 보신 후로 계속 개를 찾으신다며 이렇게 되면 치매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람이를 보시고 오히려 좋아지시는 것 같았는데 왜 가족들은 반대하는 걸까요? 김철수 씨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그냥 가족의 결정이라며 더 이상 얘기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김철수 씨가 한 말 중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때문에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인지 물어봤지만 자세히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일 때문에 가족들이 바람이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바람이는 절대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개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사람을 구하는 개였는데 어떻게 할아버지에게 해를 끼쳤다는 걸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와 함께 집에 있는데 문득 인터넷으로 진돗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개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진돗개의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집을 떠나 있어도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니 바람이의 행동이 더욱 이해가 되었습니다. 에밀리를 구한 것도 도로시 할머니를 찾은 것도 모두 진돗개의 본능적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호하려는 강한 본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람이가 정말 그런 성격이라면 할아버지에게 해를 끼쳤다는 김철수 씨의 말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진돗개가 자신의 주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김철수 씨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계속 전화를 해서 바람이를 다른 가정에 보내거나 아니면 다시 보호소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바람이를 보고 있으면 가족들이 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바람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할아버지가 살던 아파트 관리인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김 할아버지의 사고에 대해 물어보니 의외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관리인 말로는 할아버지가 다치신 것은 바람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이가 막으려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 증상으로 밤중에 집을 나가려고 하셨는데 바람이가 막으려다가 할아버지가 넘어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바람이는 할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치매로 방향 감각을 잃으신 할아버지가 위험한 밤거리로 나가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를 오해한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더욱 바람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결국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아버지를 뵙고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연락하려던 바로 그날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사라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몰래 나가신 것 같은데 아무도 언제 나가셨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수색팀도 동원했지만 할아버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할아버지가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밤을 보내신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도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오시지 않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바람이를 찾아서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희 집 주소를 모르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킁킁거리더니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바람이와 함께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바람이는 망설임 없이 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바람이를 따라가면서 혹시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1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바람이는 점점 더 빨리 걸었고 저는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람이가 향하는 곳이 요양원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밴쿠버 동쪽 할아버지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 방향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람이가 정확히 할아버지의 옛집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바람이가 더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뒤편 작은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김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셨는데 추위에 떨고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으셨지만 상당히 지친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람이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바람이도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가서 몸을 비비며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서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셨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했을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2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오신 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김철수 씨와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멀리하려 했던 개가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바람이가 어떻게 할아버지를 찾았는지에 대해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회복되신 후 김철수 씨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바람이에 대해 오해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바람이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이와 너무 깊은 애정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때문에 치매 치료가 방해받을까봐 걱정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개를 돌보는 것도 부담이 되었다고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이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바람이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김철수 씨는 제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바람이를 완전히 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돌보고 주말에는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고 하셨습니다. 요양원에서도 반려동물 방문을 허락해 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 제안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바람이도 할아버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고 저도 바람이와 계속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중에는 바람이와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요양원에 가서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람이를 보실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바람이를 통해 저는 한국의 문화와 진돗개의 특별함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성심과 용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문화유산 같은 존재였습니다. 김할아버지도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억들, 진돗개와 함께 했던 시간들, 그리고 캐나다에 와서 바람이와 함께 보낸 30년의 세월들.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바람이는 여전히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영웅견으로 유명해졌지만 저에게는 그냥 사랑스러운 가족입니다. 그리고 매주 할아버지를 만나는 날이면 누구보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화와 국경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 충성심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람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개의 행동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동 스팟이 사연 소개해드린 캐나다에서 버려진 진돗개가 생명을 구하며 펼치는 감동 스토리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